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랜만이시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제 근초고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엄청나게 백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백제가 성장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초고왕의 어떤 가정 문제. 왜냐하면 이 근초고왕이 둘째 아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니까 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형. 그래서 근초고왕의 형을 찾아라. 오늘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록에 서기 346년에 근초고왕이 이제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이제 문구가 나와요. 비류왕이 죽었을 때 근초고왕이 왕이 됐으면 이건 뭐 상식적인데 개항이 돌아가시자 근초고왕이 왕위를 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류왕이 죽어서 근초고왕이 왕이 됐으면 말이 되는데 개항이 죽었을 때 왕이 된 거야, 근초고왕이. 그러면 개항은 또 누구야? 개항을 알아보셔야죠. 서기 344년 개항은 분서왕의 맏아들이다. 아, 그러니까 분서왕의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류왕하고는 상관없는 분서왕의 맏아들인 개항이 죽었을 때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왕이 왕이 된 거야.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개항한테는 아들이 없었나?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왕이 될 때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워. 왕위를 이었다. 근초고왕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은 거야.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인 분서왕의 맏아들인 개항이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리고 근초고왕은 둘째 아들이잖아, 비류왕의. 그러면 맏아들은 어디 뭐 죽었나? 맏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맏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이게 의문점이 많아요. 근초고왕이 왕이 될 때. 그렇다면 일단 분서왕을 알아보셔야 되잖아. 분서왕. 서기 298년 분서왕은 책계왕의 맏아들이다. 아하, 책계왕이 나오네. 그러니까 책계왕의 맏아들이 분서왕이야. 그래서 분서왕이 이제 책계왕이 죽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기 304년에 이 분서왕이 이 평안도 지역,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예족한테, 예족이 보낸 자객한테 죽어버려요. 304년에. 그랬으면 분서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왕이 되냐면 서기 304년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칭찬이 널리 퍼졌다. 분서왕이 죽고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렸기에 임금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신하하고 백성들이 추대했대. 그래서 비류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서왕한테 아들들이 있었어. 근데 어려가지고 신하들이 추대를 했다는 거야, 비류왕을. 근데 비류왕이 또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구수왕의 첫째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비류왕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아, 너무 복잡해. 근데 희한한 문구가 있어요. 이 비류왕이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을까? 그리고 분서왕의 아들이 어렸다지만 뭐 분서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분서왕의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아들이 당연히 왕위에 오르는 게 맞는데 신하들이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던 비류왕을 왕으로 올렸어. 자, 그러면 왜 비류왕은 근초고왕의 아버지인 비류왕은 백성들 속에 살았을까? 이거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기 234년 고이왕은 게르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이 죽고 맏아들인 사반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정사를 돌보지 못하므로 초고왕의 친동생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자, 비류왕의 아버지가 구수왕이야. 근데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사반입니다. 사반. 그러니까 구수왕의 맏아들이 사반이야. 구수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반이 왕위를 계승했어. 근데 이 고이가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쿠데타가 터진 거야. 그래서 사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류왕의 친형인 사반이 이때 쫓겨나서 죽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겠지. 쿠데타가 터졌잖아. 고이가 이제 왕위를 뺏은 거야. 그래서 이때 구수왕의 맏아들인 사반은 죽고 둘째 아들인 비류왕,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아버지가 이제 도망친 거야. 그래서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 봤을 때는 구수왕의 아들들인 사반이 죽고 그 둘째 아들인 비류왕은 백성들한테 도망가서 살았어. 그러면 이 고이왕과 비류왕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지. 아니, 구수왕이 죽음으로써 이 구수왕의 맏아들인 사반이 왕이 됐는데 쫓겨났잖아. 죽었잖아. 이 고이왕한테. 그러면 고이왕과 비류왕은 뭐가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죠? 근데 분서왕이 죽었잖아. 고이왕의 손자인 분서왕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왕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이왕이 왕이 됐잖아. 쿠데타로. 그 아들이 채께왕이야. 채께왕의 아들이 분서왕입니다. 그러면 분서왕이 죽었어. 그러면 분서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 근데 아들이 어려서 신하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원수지간이었던 비류왕을 왕위에 올린 겁니다. 서기 304년에. 원수지간인 거야. 분서왕하고 비류왕은 원수지간이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수지간이야. 근데 비류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류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서기 321년에 비류왕의 배다른 아우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복이 누구냐면 고이왕 계입니다. 고이왕, 채께왕, 분서왕 이 계예요. 원수지간이야. 근데 이 원수지간인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서기 327년에 내신자편 우복이
북한성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류왕이 토벌군을 보내서 토벌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어? 비류왕 입장에서는 쳐 죽여도, 그러니까 이 고위한 개들을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이 고위한 개를 내신자평으로 삼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란을 일으켰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류왕은 왜 이 원수지간이었던 고위왕계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삼아줬을까요? 기록이 있어요. 비류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사람들을 사랑했대. 그러니까 비류왕은 백성들 속에서 살면서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했다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진짜 왕으로서 진짜 이런 왕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야, 그러니까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했기 때문에 비류왕이 고위관계 원수지간이었던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어쨌든 비류왕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어? 근데 자 보세요. 비류왕이 원수지간이 사람도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칭찬을 해. 그럼 나라가 안정되잖아. 그리고 조정도 안정이 됐고 그죠? 이런 왕이었어 비류왕이. 근데 이제 이런 비류왕이 이제 죽습니다. 서기 344년 겨울 10월에 비류왕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개왕은 분서왕의 맏아들이다. 분서왕이 돌아가셨을 때 개왕이 어려서 신하들이 비류왕을 추대를 했잖아요. 근데 분서왕의 아들인 개왕이 비류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 보세요. 비류왕이 백성들한테 신망도 얻었고, 그 다음에 원수지간이었던 고위관계 사람도 임명을 한번 해줬어. 근데 물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지만, 어쨌든 이렇던 비류왕이 죽었다면은 당연히 신하들하고 그 다음에 비류왕 자신도 당연히 이런 그 백제의 어떤 그 안정화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근데 원수지간이었던 분서왕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아니 백성들도 백성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안정화돼 있어. 어떠한 사건도 없었어. 근데 구직이 반란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비류왕의 원수지간이었던 분서왕의 아들을 쿠직이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직이 이 분서왕의 아들인 개왕을 올렸다는 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고위왕 개잖아. 굳이 이 신하들이 개항을 올릴 이유가 있었겠냐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류왕이 이제 죽기 전에 상황을 보자고요. 서기 214년에 구수왕은 초고왕의 맏아들로 왕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서기 234년에 구수왕이 죽었을 때 맏아들이 사반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고위왕이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된 거죠. 그럼 사반을 죽였겠지. 그죠? 사반을 죽이고 비류왕은 사반이 죽었으니까 비류왕이
있으면 비류왕도 죽여야지. 쿠데타 군들한테. 그러니까 비류왕이 백성들한테 도망갔잖아. 그러면 이제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 고이왕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고이왕의 아들이었던 채께왕이 왕이 되죠. 서기 286년에. 당연한 거야. 자기 아들들, 자기 어떤 뭐 형제들 이렇게 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서기 298년에 분서왕이 이제 채께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오릅니다.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서기 304년에 도망갔던 백성들 속에 살았던 비류왕이 신하하고 백성들이 추대를 했다잖아. 분서왕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류왕을 추대를 한 거야. 그렇다면 분서왕의 아들들, 얘네들을 비류왕은 인자해서, 성품이 인자해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신하들이 추대를 했잖아, 비류왕을. 백성들 속에서 살고 있던 비류왕을 추대를 했어. 그러면 이 비류왕을 추대했다는 것은 곧 뭐냐면 고위관계 사람들은 다 축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조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는 거죠. 당연히 이때 비류왕이 왕이 될 때 이 고위관계 분서왕의 아들들은 분명하게 쫓아냈을 거라고.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분서왕의 맏아들인 계왕이 비류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 올랐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죠. 서기 344년 비류왕이 돌아가셨다. 계왕은 비류왕의 맏아들이다. 천성이 강직하고 용맹스러웠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 비류왕이 돌아가시자 왕위에 올랐다. 이래야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계왕은 근초고왕의 친형, 비류왕의 맏아들인 겁니다. 이래야지만 그 다음 문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서기 346년 계왕이 돌아가셨다.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하였으며 식견이 넓었다. 계왕이 돌아가시자 그가 왕위를 이었다. 왕위를 이었다.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왕위를 이었다.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은 겁니다. 왜? 자기 친형이 죽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근초고왕이 왕위를 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돼야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 근초고왕이잖아. 그리고 맏아들이 계왕인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록상에 만약에 비류왕이 죽었을 때 이 근초고왕의 친형인 계왕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가정이 있었을 거라고. 백제 조정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왕이 2년밖에 이제 못 살았지만 뭐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인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왕이 왕위를 이었대잖아. 그러니까 자 비류왕이 신하들이 추대를 했어. 그래서 왕이 됐어.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고위왕계 사람들을 이제 비류왕이 인자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임명한 적도 있고 얘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지만 그건 다 토벌이 됐고 어쨌든 백성들이 추대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인자해서 나라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신하들이
고위왕 계를 다시 왕으로 추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비류왕과 이 고위왕계의 어떤 그 원수지간이잖아. 이런 사항을 백성들하고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굳이 그런 원수지간인 사람들을 비류왕이 죽었을 때 왕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 백제는 진씨들이 이제 조정을 장악을 했는데 이 진씨들이 비류왕도 추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위왕 계인 계양을, 그러니까 분수왕의 맏아들인 계양을 올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씨들이 중앙 조정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씨들이 이 비류왕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지 않고 고위왕계인 분서왕의 맏아들인 계양을 만약에 올렸다면 분명하게 어떤 혼란한 상황이 일어났을 거야. 지들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무슨 왕을 뭐 죽였거나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야만, 그렇다면은 이 계양은 분서왕의 맏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서 자연스럽게 비류왕의 둘째 아들인 근초고왕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서기 346년에. 그리고 근초고왕이 왕이 된 다음에도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을 하면 계양은 분서왕의 맏아들이 아니고 비류왕의 맏아들이다. 이 문구가 상식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기록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 하지만 이 삼국사기 기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제가 이 근초고왕의 어떤 친형이 누굴까 찾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왜 계양은 분서왕의 맏아들이 아니고 이 계양은 근초고왕의 친형, 비류왕의 맏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셨죠? 따라서 이 계양이라는 사람은 근초고왕의 친형이라는 거죠. 친형. 아시겠죠? 오래간만에 하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뭐 일도 잘 마무리 됐으니까 어쨌든 오늘 그 근초고왕의 친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